그리고 다음은 금융 분야의 AI 보안 가이드라인인데요. AI 보안은 우리가 적대적 공격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보안 가이드라인 이런 걸 봤을 때 특히나 AI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기무가로 접근하면 조금 뭔가 이 사람 왜 AI 보안으로 안 썼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해하고자, 좀 피하고자 이렇게 우리가 AI 모델을 할 때 어떤 보안 고려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물론 전반적인 흐름은 그 적대적 공격이 맞긴 하지만 여기가 그룹핑을 해줄 때 AI 개발 주기별로 수집부터 모델하고 검증하는 것, 아까 봤던 그 모델 오브 흐름에서 어떤 그 데이터 이렇게 취약점, 모델 취약점 이런 것도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건성이라는 개념이 자꾸 눈에 띄던데 이게 저희 뭐 DB민즈인가요? 노이즈 강건성이 좋다 이런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강건성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노이즈나 공격 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라도 나는 그냥 모델은 내가 할 길을 가겠다. 나는 내 결과 보여줄게요. 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한 모델이나 데이터는 모델의 유추가 좀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민감도가 낮아서 어떤 나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모델 나는 무던하게 내가 갈 길 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만들려면 어떤 기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상블, 배깅이나 부스킹 해가지고 일단 딱 공격을 했는데 너 이거 썼지? 너 의사결정하고 썼지? 이게 아니고 막 섞어 나서 이거 못 쓴 걸까? 예, 공격자가 좀 알기 어렵게 섞자라는 거고 노이즈 삽입이나 매개변수 축소는 우리가 너무 오버피팅된 모델은 그냥 되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충분히 노이즈를 학습을 해서 노이즈가 들어와도 얘는 노이즈고 나는 진짜 데이터는 얘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모델 자체가 무던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합학습 쪽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여기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모르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연합학습에서 비잔티움 에러라는 건데요. 우리 블록체인 잘 아시는 분들은 비잔티움 잠금 문제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여러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냥 원래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오염이 됐다. 의도와는 다르다.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스 골드라는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연합학습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강법 하잖아요. 어떤 파라미터가 학습하는데 얘는 한 40도로 학습을 해요. 근데 이게 정답인데 어떤 애는 갑자기 90도로 팍 튀어요. 그러면 너 이상하네. 정답은 40인데 왜 너만 튀어? 이렇게 얘가 뭔가 악성 클라이언트다.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나 보안성 이런 거 많이 보지만 특히나 챗봇이 요새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디지털 전환하면서 기업에서 챗봇 좋지 하면서 챗봇을 많이들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되게 가이드라인 딱 봤는데 막 이렇게 특징적으로 가져갈 게 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냥 글짓기의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관점에서 인풋, 아웃풋 책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리니까 당연히 AI 트리즘이랑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기문화, OECD, EU 이런 데서 많이 신뢰 원칙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같이 뭉뚱그려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챗봇 서비스 보안성 체크리스트도 앞선 가이드에서 나오긴 한 건데 이게 보안성 체크리스트 자체가 우리가 기무가에서 당연히 보는 것들 말고 챗봇이라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봤을 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격이나 업데이트 이력 그리고 개인정보 당연하고 클라우드를 썼을 때 접근 통제하는지 클라우드니까 접근에 필요한 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 API 아무래도 챗봇 서비스는 API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API에 대해서 이런 적절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거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 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LM 인공지능 편향 이런 건 워낙 지금 다들 잘 쓰시니까 한번 나 이거 나오면 어떻게 써야지 빠르게 한번 키워드만 몇 개 리마인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하습에서
또 LLM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버전 1.1이 나왔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10월까지. 그래서 최신 10월 거 번역해가지고 왔고요. 크게 보면 이거 10가지 다 가져가시면 좋긴 하지만 저는 좀 추상화해서 본다면 프롬프트 주입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과도한 외부 이전, 플러그인이나 공급망 에이전시, 그리고 모델에 대한 공격,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LM 자체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모델이니까 우리가 기존 보안을 쓰는 것처럼 디도스 하는 것처럼 모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그런 공격, 데이터를 주입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리소스 캡, 한계선 해가지고 API도 많이 쓰지 말고 모니터링도 잘 하자, 큐 관리도 잘 하자 이런 건조고, 그리고 공급망도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봄 말고도 ML봄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에 대한 접근이 아무래도 LLM 자체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있는 LLM 갖다 쓰기 때문에 플러그인에 대한 그런 악의적 요청에 대한 검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브셉옵스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것들이랑 에이전시, 과도한 에이전시, AGI 이런 애들 많이 쓰지 마라. 너무 많이 기대지 마라. 이런 거고, 모델 도난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적대적 공격, 모델 유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토픽은 대응 방법이 다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씩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제로 트러스트, 믿지 마세요. 데브셉옵스 자동화합시다. 적대적 공격, 모델 데이터 안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도 그 가이드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길래 조금 막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이런 게 좀 보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길 보시면 사용자랑 그리고 LLM 코어 앱, LLM에서 나오는 서비스,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플러그인이랑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게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전이학습하는 것처럼 메인 코어 모델은 업스트림이지만 우리가 도메인 최적화,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 최종적인 데이터 결과는 다운스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되게 최전방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컨셉입니다. LLM 에이전트는 제가 검색해보다 잘 모르겠어서 추가를 했는데, 이게 텍스트 생성, 그냥 뭔가 챗봇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가 AI가 자체적 의사결정을 조금 가미한다 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GI 다들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도 얘도 이렇게 5가지 있지만 크게 보면 데이터 설정, 어디는 접근하고 어디는 접근하지 마, 어디는 모델 학습하지 마,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학습을 제어를 걸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입력 금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들, 개인정보 입력하지 말고 민감정보 유출하지 말고, 그리고 인증정보, 우리 투팩터 인증 코드 이런 것들 넣지 마라 라는 겁니다. 보안 질문, 보안에 보안 어떻게 뚫어요?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대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그룹핑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제가 보면서 와, 이 시점에 또 나오네 싶어서 넣었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 카페에도 멘토님들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되게 어쨌든 이게 운영자나 사용자에 대한 가이드북이라서 기술적으로 볼 건 많이 없는데,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차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생성형 AI에 대한 역기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기능, 그리고 활용할 때 고려한 요소, 이런 것들 좀 챙겨가셔서 이렇게 둠으로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3단표 2번째 넣었는데 3번째 못 쓸지 모르겠다, 그럼 보시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KXX 8001 인공지능 윤리 국가 표준이잖아요. 이런 특성들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되게 또렷해 보이겠죠?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앞선 윤리도 윤리인데
뭐 신뢰, 위험 다 좋은데 저는 저작권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작권은 너무 변리사, 변호사 이런 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또 OSS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 하면서 저작권을 안 건드는 건 아니니까 AI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데이터나 모델들을 대해서 저작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AI 학습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GPL, 뭐 GPL3, AGPL 이런 거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답이 그냥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코드만 딱 보지 마시고 데이터 세트, 학습 모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보세요 라는 겁니다. 뭐 각각 보시면 이렇게 출처 없는 데서 막 가져오지 마세요. 학습 모델의 경우 학습 모델 설계했는데 그거 자체로도 이렇게 뭐 라이센스 충돌 나요? 그럼 누구 걸 먼저 해줄 건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추론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라이센스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를 분석한 거라 결과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사적 재현으로 멋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헌에서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이게 원래 우리가 AI를 할 때는 뭐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막상 이걸로 돈도 벌고 막 상도 1등 타고 하니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AI 학습하는 게 괜찮나? 그리고 그 AI가 모델 결과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 데이터 갖다 쓰고 누구네 모델 갖다 쓰고 계속 증가를 하고 진화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누구 거고 사용 주체 누구 거가 할 건지 명확할 건지 여기에 대한 정부 가이드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작권 일부 인정해서 과금 체계나 수익 공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 데이터 산업법에도 나오죠. 그것처럼 거기서도 분쟁 조정해야 된다. 12월 달에 하신다고 이게 뭔가 정부 공표가 나긴 하셨는데 이건 제가 디테일을 확인 안 해봐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 간의 데이터 세트, 모델 간의 충돌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소스는 저는 항상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왜 안 나오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토픽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